원장님, 코성형 언제 해야 대학 입학식 전까지 붓기가 다 빠질까요?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지나면은 급성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다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고홍렬입니다. 원장님, 11월 1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물론 알죠. 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이죠. 요즘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일 1위가 성형이라는데 원장님 앞으로 온 수험생들 코성형 질문들을 제가 모아왔거든요. 네. 하나씩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 수술 방법으로 개방과 비개방 방법이 있던데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꼭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개방으로도 코 수술 잘 하시고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코성형은 수술 방법에 따라 개방과 비개방형 코 수술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개방형은 보통 콧구멍 안쪽을 째서 수술을 한다는 얘기고, 개방형은 비주와 코 안쪽을 같이 절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개방형은 코 안쪽을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짧은 코나 복코 등의 코 모양을 보다 더 이쁜 코로 만들기 위한 교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보통 코의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수술 가능한 개방형으로 현재는 코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 세우면 눈 몰려 보인다던데 정말인가요? 눈하고 눈 사이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코 수술 전과 후에 눈하고 눈 사이의 거리의 차이는 실제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콧대가 처음에 낮을 때는 빛이 퍼지면서 코가 더 평평해 보이고 낮아 보이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눈하고 눈 사이는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 코가 입체적이게 되면서 눈 사이에 명암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코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눈하고 눈 사이가 더 몰려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하고 눈 사이가 평균보다 좁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코의 미간 높이를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코랑 눈이랑 같이 수술해도 되나요?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해도 따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일 것 같고요. 대신 따로 한다는 거는 코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붓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눈 수술을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수술과 수술 사이에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니까요.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수술 후 한 번의 공포와 한 번의 통증, 한 번의 회복 기간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또는 불편함도 더 짧아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코성형 언제 해야 대학 입학식 전까지 붓기가 다 빠질까요? 사실 붓기라는 것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지만 그거보다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지나면은 급성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라인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 붓기는 빠지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하지만 코끝의 기본적인 붓기는 6개월 이후까지도 서서히 빠지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받으신 분은 입학하실 때는 아마 예쁜 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사진 그대로 들고 가도 되나요? 윈터랑 똑같은 코 되고 싶어요.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특히 상담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두세 장 정도 가져가시는 거는 정말로 잘하시는 상담 태도의 하나이십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미라는 거는 추상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하실 의사분과 수술을 받으실 환자분께서 구체적인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거는 원치 않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들고 오신 연예인 사진이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인스타에 화려한 사진들을 주로 많이 갖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사진을 들고 온다고 해서 또는 똑같은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각각 가지고 계신 코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얼굴에 맞게 어울리는 최선의 이쁜 코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윈터코가 예쁘다고 환자분한테 어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코 성형은 어떤 재료로 수술해야 좋은 건가요? 어떤 재료가 좋다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사람마다 우리가 모두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코 수술을 받는 분들은 생김새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되게 높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비중격과 또는 비중격도 안 쓰고 귀염골만 이용해서 비개방으로 또는 고형물 아예 안 쓰고도 성형이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콧대가 되게 낮은 분들이나 코가 뭐 짧다거나 하는 분들은 고형물도 써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연골 같은 것도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연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원래 갖고 있는 코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코 성형은 한 번에 안 된다는데 정말일까요? 재수술은 필수인가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신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셔서 수술을 처음에 잘 받으시면은 한 번의 코 수술로도 평생 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코가 있을 수는 있고, 재수술의 가장 큰 이유는 환자분의 생각의 변심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서 수술하면 똑같은 코 되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자마다 갖고 있는 피부라든가 피부의 두께, 뭐 연골의 상태, 조직의 두께, 뼈의 크기,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똑같은 의사가 정말로 똑같은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한다라도 다 다른 모양의, 또는 모양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다른 이미지와 느낌의 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로 만들어 드리는 게 반대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코 성형은 살 빼고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하고 코 수술하고는 별로 연관은 없습니다. 얼굴의 기본적인 중심인 콧대에는 크게 뭐 살이 쪘다고 해서 지방이 많아진다거나 살이 빠졌다고 해서 지방이 없어지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오게 되면 이미지의 변화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에 얼굴에 맞게 잘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주변에 지방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가 너무 높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코 성형 상담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도 생각이나 또는 수술 방법,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수술 재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병원은 한 3군데 정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 10군데를 다녔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더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병원에 다니시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에 궁금한 것을 어느 정도 메모를 조금 해가시면 딱 상담이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나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작게는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재료로만 나는 수술해야지, 난 이 방법이 아니면 수술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생각한 코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한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수술 재료와 또는 하는 수술 방법들이 다를 때는 거부감이 또 되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을 갖고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 성형은 섬세한 술기를 요하는 수술인 만큼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고 수술 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